그 탈원전 때문에 6개월 늦어진 탄소 배출권 할당량과 결정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내년도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5억 3,846만 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지난 6월 말에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불과 열흘 남겨놓고 확정한 것입니다. 더욱 과반인 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치 할당량이 정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의 할당 계획은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 발표된 내년도 할당량 역시 2014년도에 수립한 1차 계획에 근거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하여 땜질식 할당 결과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그 경영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급등하는 탄소 배출권 가격에도 절규하고 있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탄소 배출권 업무가 기재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것도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운영은 지난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환경부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는 할당위원회는 그대로 아직도 기재부에 남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업무를 두 부처가 나누는 사태가 빚어져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탈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입니다. 원전 비중이 71%에 달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 원전 축소 공약을 뒤집고 원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택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유럽, 국제사회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지구온난화 해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배출권 감소가 최우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전력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20일 날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년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요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부터 비정규직 제로와 근로시간 단축, 탄소 배출권 할당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누가 선뜻 투자하고 신규 채용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강조하기 시작한 혁신 성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혁신 성장의 요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나라는 문재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법과 질서, 도덕, 예의 이런 것들을 망가뜨려 가면서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지금은 속 시원하고 나름대로 축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국민과 그리고 많은 여론들이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국가를 경영하는 데는 법과 질서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대통령은 지켜야 됩니다. 더 국가 경영을 잘하려면 도덕과 예의로 국가를 경영하면 더 잘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통령은 지키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사례를 이미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몇 가지 하도 심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덕과 예의를 지켜가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제일 잘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예로 동성연애자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동본도 찬성한다면은 동성혼 한다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남성은 남성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여성은 여성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이런 국가의 5천년 역사의 기본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런 행위를 대통령이 보고만 있다면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오늘 86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자 소위 국정교과서 반대자를 오늘 아마 해제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이미 처리가 됐던 것인데 이것을 없던 일로 다시 뒤집어 놓는다면은 이게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두 번째,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국가의 재물을 손해시킨 것으로 이미 36억 배상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제 안상철 대법관 후보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만약에 철회하면은 이 39억이라는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어제 대법관 후보자인 안철상 후보자도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국가의 법이 살아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힘이라는 이 정부가 행동을 한다면은 국민이 과연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고요. 더욱 안타깝고 기가 막힌 것은 민주노총 이 의총의 지도부가 지금 민주당 당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하고 있는 행태가 참 끔찍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들도 촛불 세력 중 하나로서 공동 지분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다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정부가 이제 새롭게 탄생하자는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했다 해서 그것이 지분을 달라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압박을 하는 민주당사를 점검한 이 사태는 간단한 자기 주장의 권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체제에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동정부를 선언하자고는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작태는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 최종적인 수뇌부의 결정을 거쳐서 국민과 함께 이런 부분은 우리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임종수 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방중을 앞둔 시기에 왜 비서실장이 그렇게 급히 가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을 보면은 왕세제가 일정을 정해져서 대통령 지시로 3실장 중 한 명이 가게 됐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중 앞둔 시기에 무슨 시급한 일이 있어서 왕세제가 정해준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 이 해명 자체가 또 다른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해명이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빨리 임종수 실장이 복귀하셔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제까지 계속 찔끔찔끔 해명, 오락가락 해명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결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궁금증이나 의혹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빨리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그 요구를 하고, 만약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 그 문건 폐쇄를 대통령 방중 기간 중에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는 서류 문건을 일괄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3월에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 교체한 것 가지고도 이 증거 인멸을 한다고 그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쇄기 교체한 거하고 이 사건은 그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뭐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이미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을 파쇄하고 지시하는 것은 이 조직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물을 파쇄하라고 누가 지시했는지, 또 파쇄한 기록물들을 어떤 문서들을 파쇄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재부에 남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업무를 두 부처가 나누는 사태가 빚어져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탈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입니다. 원전 비중이 71%에 달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 원전 축소 공약을 뒤집고 원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택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유럽, 국제사회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지구온난화 해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배출권 감소가 최우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전력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20일 날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년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요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부터 비정규직 제로와 근로시간 단축, 탄소 배출권 할당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누가 선뜻 투자하고 신규 채용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강조하기 시작한 혁신 성장에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탄소 배출권 업무가 기재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것도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운영은 지난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환경부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는 할당위원회는 그대로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 발표된 내년도 할당량 역시 2014년도에 수립한 1차 계획에 근거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하여 땜질식 할당 결과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그 경영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급등하는 탄소 배출권 가격에도 절규하고 있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탈원전 때문에 6개월 늦어진 탄소 배출권 할당량과 결정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내년도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5억 3,846만 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지난 6월 말에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불과 열흘 남겨놓고 확정한 것입니다. 더욱 과관인 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치 할당량이 정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의 할당 계획은